네, 피트홍석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체중 90kg인 사람이 7매치의 운동 강도의 걷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속도에 어떤 경사를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체중 90kg인 사람이 7매치의 운동 강도로 걷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어요. 시속 6에 경사도도 6으로 두고 이제 하면 분당 산소 섭취량이 24.5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당 소비되는 칼로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총 소비하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그리고 넷 칼로리, 순 칼로리라고 표현을 하죠. 운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비한 칼로리는 몇인지. 24.5ml per kg per min, 산소 섭취량 24니까 안정치를 일단 3.5를 뺍니다. 3.5를 빼고 곱하기 일단 체중을 하죠. 왜? 체중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90kg였고, 그럼 곱하기 체중을 하고요. 나누기 200을 합니다. 그러면 분당 소비 칼로리가 9.45가 나와요. 이게 운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비한 칼로리, 순 칼로리, 넷 칼로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당 소비 칼로리가 9.45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냥 전체 소비 칼로리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24.5에 빼기 3.5를 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체중 나누기 200을 하면 총 소비되는 칼로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1.02kcal per min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당 소비 칼로리가 한 1.5 정도 차이 나죠. 이 사람은 체중이 높아서 더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좀 계산을 해서 고객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속도로 어떤 경사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게 분당 몇 칼로리 소비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11kcal 소비한다라고 하면 20분 뛰면 220칼로리 소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트레이닝 볼륨도 계산할 수 있겠죠. 달리기나 걷기, 이게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산소 섭취량으로 계산하는 트레이닝 볼륨이 킬로칼로리입니다. 제가 킬로칼로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서 절대로 그렇다고 단순히 먹는 킬로칼로리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운동의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거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매치의 운동 강도로 주 3회 운동을 하겠다. 주 3회 운동을 하고 주당 900kcal 소비하는 게 목표라면 1회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조금 지문이 길었는데요. 7매치의 운동 강도 24.5ml per kg per min, 이 산소 섭취량을 소비하는 이 산소 소비량의 운동 강도를 일주일에 3번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을 할 건데 운동 강도도 알았고 일주일에 몇 번 할지 또 알았어요. 그리고 주당 900kcal 소비를 일단 목적으로 뒀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한 번 운동했을 때 300kcal 소비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300kcal,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었죠. 운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비한 킬로칼로리가 24.5 빼기 3.5, 거기에 체중 곱하고 나누기 200을 해서 나온 값이 9.45kcal per mi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00 나누기 9.45를 하는 거예요. 9.45를 하면 31.7분이 나옵니다. 31.7분. 0.7분은 초는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데 31분 정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속 6으로 경사 6을 두고 체중 90kg인 사람이 7매트 정도 24.5ml의 산소를 옥시데이션 하는 강도의 운동을 31분 정도 했을 때 300kcal가 소비된다. 이렇게 주 3회 하면 900kcal 소비하는 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동 프로그램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과연 내가 그래서 몇 분을 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듀레이션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체중 90kg인 사람, 7매치의 운동 강도, 걷기 프로그램 했을 때는 단순히 속도로만 플랫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속도를 고정하고 경사도를 찾는 계산을 했었고요. 그래서 속도도 6, 경사도도 6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몇 킬로칼로리까지 소비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0킬로칼로리 소비하려면 몇 분을 걸어야 하는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까먹지 말라고, 징글징글하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본인이 달려보세요. 그런데 내 최대 능력, 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몇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검사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산소 섭취량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구성을 알 수 있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가 FITT잖아요. FIT. 그쵸?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Frequency, 빈도죠. 일주일에 몇 번 할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FI, Intensity. 어떤 속도로 뛰어야 할까요? 어떤 경사를 둬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걸어야 될까요? 달려야 될까요? 자전거 탈까요? 이런 어떤 타입의 운동을 할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타임, 듀레이션을 알려드려요. 몇 분 하세요?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라고 하면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트레이너입니다. 그쵸? 네, 그냥 무조건 30분 뛰세요. 선생님 저 30분 뛰었어요. 40분 뛰세요? 40분 뛰었는데 50분, 60분, 2시간 뛰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수준이 낮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무작정 모르니까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는 거. 시간만 늘리나요? 경사 속도도 올려야죠. 강도도 올려야 됩니다. 경사를 올릴지 속도를 올릴지. 그렇죠? 걷는 사람은 뛰게 해야죠. 뛰는 사람은 더 빨리 뛰게 하고요. 그런데 시속 10km를 뛰었더니 12로 뛰어보세요. 15로 뛰어보세요. 20km 파워로 뛰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빨리 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유산소 섭취량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네요.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